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자입니다. 내일은 이제 선거이고, 제가 또 내일은 스튜디오에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스튜디오 안 가고, 바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중에 영상을 좀, 찍는, 상황인데, 선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대 오세훈이가 얼마나 이제 좀 따라잡았을지가 좀 이제, 궁금하고, 부산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 말지 기자 출신이었어요. 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전재수랑 다를 게 별로 없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세훈은 좀 이제 제가 봤을 땐 인물로 보나 뭐라고 보나 좀 정원호보다 훨씬 난데 좀 5선이라는 것이 좀 이제 좀 지루한 느낌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인물로 보면은 또 정원호보다 훨씬 낫고 아니 외모 말고 전체적인 어떤 그 자질로 보면은 정원호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는 바고 오히려 저는 좀 추경호를 좀 걱정이에요. 예. 김부겸이 워낙 이미지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대구에서. 그래서 수성구에서 당선될 때도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2016년이었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이겼죠. 그래서 그때 사실 수성구라는 데가 대구의 강남인데, 졌어요, 김문수가. 그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 인생의 어떤 그 위기를 겪었었다. 그 정치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김부겸이 약간 좀 저력이 있어요. 사람이 약간 좀 내공이 좀 있다 그러나요? 그런 게 있고 또 워낙 그 얘기 때문에 추경호가 우세겠지만 좀 혹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김부겸 좀 걱정이 되고 말씀드렸지만 부산 북갑은 박민식은 이제 못 이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하정우냐 한동훈이냐인데 박민식이 잘해가지고 하정우를 이겼으면 좋았는데 박민식이가 머리를 빡빡 깎는 바람에 그 좌파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내가 이제 다윗이고 골리앗한테 이제 뭘 한다 그랬을 때 머리를 깎는 거지. 내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내가 부산 경상도에서 국힘 마크 달고 머리 깎는다는 게 이게 벌써부터 수세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 박형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머리 빡빡 깎을 때가 따로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재명하고 한번 붙겠다. 응? 내가 이재명하고 한번 붙겠다면 빡빡 깎아도 돼. 왜? 대통령하고 싸우니까 빡빡 깎아야지. 그런 개념인 거지. 빡빡 깎는 걸 아무 때나 빡빡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 어른들이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의 저기 보수 할아버지들이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거야. 아니, 박형준이 머리 왜 빡빡 깎냐고. 네가 거기 경상도에서 네가 지금 거기서 주인인데 왜 네가 빡빡 깎아? 왜 부산 시장이 빡빡 깎아? 깎으려면은 전재수가 빡빡 깎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마인드가 잘못된 거야. 마인드가 자기가 지키는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따라가는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고 박민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위세에 눌린 거야. 위세. 한동훈이란 위세, 이 전재수란 위세에 눌려버린 거야.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박민식이도 똑같고. 이건 그냥 우리가 우파하고 국민의힘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싸움 할 때 오줌 질질 싸는 거 있지, 개가. 응? 개가 오줌 질질 싸는 거 있잖아. 그거 같은 거야. 한마디로 박민식이 한동훈한테 질질 싼 거예요. 나이도 많아가지고.
한동훈이 74년생인데 박민식이 나이가 몇이에요 벌써. 68년생인가 그런데. 한참 어린 애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한테 라이벌의식 가지고 있다고. 헤그세스 닮은 제가 한가발한테 제가 한가발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기세가 중요해. 기세가. 그런 기세.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전국적인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한테 기세를 눌려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다? 한심한 사람 같아. 이런. 그 하정우라는 사람이 그래도 만약에 좀 뭐 3선 4선 의원이면 몰라. 하정우는 더 풋내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민식은 거기서 우판을 한 거야. 봐. 한동훈도 어리고 하정우도 어린데 자기가 제일 선배고 또 거기서 경상도에서 빨간색 잠바 입고 다니는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았다니까 쟤는 제일 지금 유리한데 왜 머리를 깎지? 제가 약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인생은 말입니다. 기세 싸움이 중요한 거야. 기세, 초반 기세. 거기서 밀려버린 거예요. 박형준이도 그렇고. 박형준이 머리 빡빡 깎을 때부터 내가 느껴 봤어. 벌써부터 자기가 전재수한테 밀린 거야, 마음속으로. 물론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을 이겨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빙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박빙이든 뭐든 못 이겼잖아, 한 번도.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모의고사 쳐가지고 한 번도 그 커트라인 안 되는 애들 대학 붙는 걸 못 봤어요. 저도 연대정외과 그 시험 볼 때 한 10점 남겨서 갔습니다. 커트라인 한 10점 남겨서 갔어요. 그래도 붙는 거야. 그래서 그 커트라인 달랑달랑 해가지고 저기 원서 낸 사람 중에서 붙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보면 우리 대학 떨어지는 이유가 왜 대학 떨어지는지 알아? 점수를 넉넉하게 가야 붙지. 마찬가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이렇게 그 이변이 안 생긴다고.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충북이니 뭐니 이런 데는 뭐 누가 되든 뭐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도 뭐 박빙이라 그러는데 뭐 김영환도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머리 빡빡 깎은 걸 다 싫어하네. 김영환은 원래 이제 민주당 쪽인 사람이고 거기도 머리 빡빡 깎은 게 뭐 일상이니까. 김진태도 머리 빡빡 깎았네. 참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상호한테 지금 밀리잖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김진태도 머리 빡빡 깎았네. 다들 왜 우파라는 사람들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오줌 질질 싸는 그런 분위기로 갔네. 지금 내가 김영환, 김진태, 박형준 왜 머리를 빡빡 깎아? 나 참. 우파는 머리 빡빡 깎은 거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거 그거 저기 리드해주는 사람 없나? 답답해요 진짜. 제가 그 성호 캠프 있을 때는 그런 거 얘기 잘해줬었는데 오히려 머리를 헤그세스처럼 올백을 딱 하고 멋있게 그래야지 되는 거지. 헤그세스 봐요.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들 헤그세스, 제이디 벤스, 마크 루비오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 막 위세 기품 당당하고 자신감 빵빵 넘치게. 그래야지 뭔. 답답해요 진짜. 머리 빡빡 안 깎고 머리 올백하면서 구포시장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저는 그거야. 그거 양복 쫙 입고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정장으로 풀 세팅 한 다음에 머리 올백 한 다음에 다니면 되지. 뭐하러 머리 빡빡 갖고 집에서 앉아있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대머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답답해 진짜. 선거운동 그렇게 못해가지고 어떡해. 2017년도 대선 캠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으로서 정말 그때 홍준표 후보 정말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때 뭐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그때 7%였어요. 박근혜 탄핵당하고 지지율 7%였는데 그거를 결국 25%까지 끌고 왔잖아. 우리 그때 그건 캠프의 승리입니다. 캠프의 승리. 그 누구야 걔 안철수하고 나눠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원흉이지 뭐. 안철수가 원흉이에요. 안철수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우파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때만 해도 그 후보 단일화만 했어 봐요. 문재인이 대통령 됐겠습니까? 에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옛날에는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썩어서 망한다 그러더니 반대야 지금은. 좌파가 썩어서 망하지 않고 안 망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썩었고 우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분열도 어떻게 이렇게 분열을 해? 참 분열하는 거는 진짜 우파만큼 분열하는 데도 없어. 핵분열이야 거의 핵분열. 다 잘났어. 지 잘났어 다. 우리 강남의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 니들 하나가 잘난 놈밖에 없냐. 우파는 니 잘났고 이준석이 잘났고 한동훈이 잘났고 뭐 누구 잘났고 오만 잘난 놈만 있으니까 응? 뭐 하나 뭉치는 게 없어. 희생도 안 해. 그게 우리 저기야 솔직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뭐가 나오겠죠. 야, 서두가 기른 정도가 아니라 뭐 11분을 했네.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란이 저렇게 이제 깨구락지가 됐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깨구락지가 됐다고 그러잖아. 깨구락지가 완전히 지금 사지가 쫙 찢어졌잖아. 이 깨구락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딱 진짜 그 전술 하나였어요. 뭐냐, 개정과 동시에 기습으로 어떻게 했다? 하메네이를 폭사시켰다. 저는 그게 진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승전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개정과 함께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는 그 전술은 정말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복잡한 나라예요.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 사실은 이게 지도부를 폭살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군대도 우리가 다녀봐서 알잖아요. 군대는 지휘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공룡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고 맹렬하고 뭐 이빨 뭐 손톱 발톱 다 있다 그래도 머리에서 명령을 안 하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눈도 안 보이고 뭐 귀도 안 보이고 그냥 뭐 뜯어먹히는 거야 랩터한테. 응?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러니까 이게 하메네이를 딱 폭사시키고 나니까 모즈타바하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간단히 부은 놈들이 다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 내가 위다, 제가 위다, 뭐 누가 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갑자기 사장이 딱 날라갔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뭐 부사장, 전무, 상무 이런 애들 중에서도 각기 파벌이 있잖아. 그럼 그 파벌들끼리 어떻게 해? 응? 그 파벌들끼리 내 윗사람을 옹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내 윗사람을. 그 내 윗사람을 옹립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 자기 파벌이 이제 오야봉을 잡고 싶은 거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내가 한다, 제가 한다 난리 나는 거야. 왜? 결국 이란도 결국은 이란이든 모든 어떤 조직은 다 뭐야? 소수의 누군가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야. 정치는 원래 그거예요. 응? 소수의 누군가가 다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파벌 중에서 누가 파벌이 되면 나머지들을 내가 꿀리잖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로 하메네이가 폭사하고 모즈타바가 반병신이 되니까 이건 이제 뭐 이란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에도 뭐 몇십 개가 있대. 그 파벌이. 그 파벌 중에서도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를 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어떤 놈들은 갑자기 뭐 UAE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질 않나, 어떤 놈들은 사우디에다 쏘질 않나,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정부 대표는 따로 있고, 대통령이 있고, 뭐 의장이 있고, 외무부 장관 다 있는데, 또 걔네들하고 또 같이 친한 애들은 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하고 화합은 오열되고 색 날린 거야. 우리 옛날에 똑같아. 그 계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 한다 그랬다가, 누군 아니라 그랬다가, 누군 내가 아니라 그랬다가, 막 이러면서 막 화분 오열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딱 폭사되고 모주타바가 다리병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의식을 잃었다 그래요. 사실은 거의 이제 뭐 살아있지를 않는 거야, 말하자면. 반 의식 없고 이런 상태인 거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혁명수비대는 혁명수비대로, 그리고 내각은 내각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잘난 놈들이 넘실대는 거죠. 우파들처럼 잘난 놈들이 넘실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뇌가 없는 어떤 그냥 발작 상태의 좀비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좀비.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각기들이 각자 도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예. 이란이라는 나라가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예. 발휘를 못하게 된 거예요. 맥라렌이 지나가네요. 맥라렌. 요즘 맥라렌이 잘 보이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참 역량이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올해 2월이죠 그때. 예. 아니다, 1월이구나. 1월에 베네수엘라를 침공이라기보단 뭐예요, 딱 에워 싸가지고 일단은 봉쇄를 시켜놓은 다음에 경제를 딱 힘들게 한 다음에 시위가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두로를 뽑아왔잖아. 죽이지 않고 뽑아왔잖아. 마찬가지로 이란도 경제 봉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위가 일어나게 만들었어. 어수선하게 만든 다음에 지도부가 어떻게 지도부를 뽑아올지 폭살할지 하다가 결국은 여기는 폭살을 시킨 겁니다. 폭살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미국에서 가까우니까 뭐 특공대도 파견하기 쉽고, 어쨌든 간에 작전 반경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뽑아올 수 있는 거고, 하메네이는 먼 곳이니까 사실은 뭐 납치해서 데려오기가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폭살한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지도부들이 다 모였단 말이야. 한 군데 다 모이니까 이제 그거를 다 죽여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겼겠지. 그걸 이제 귀에다 일러준 사람이 네타냐후란 말이에요. 또 뭐 이스라엘이 그런 거 일단 죽이고 싶어하는 거지, 자기도. 이란을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게 또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제도 폭사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전 지금 생각하면 폭사를 잘한 것 같아요. 왜? 이걸 납치해서 데려가서 죽일 수도 없고 힘들어요. 아마 폭사시키지 않았으면요, 아마 국민적으로 또 상당히 큰 봉기가 일어나서 반미 시위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예. 이때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동경심리 가잖아. 근데 죽어버리면은 그냥 아예 뭐 기대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그 하메네이를 폭사시킨 게 참 잘했다. 이걸 이제 잡아가지 말고 폭사시킨 걸 참 잘했다라는 그런 또 분석을 좀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제대로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또 물론 이제 막 각 지하 벙커를 다 이제 박살을 내서 미사일을 못 쓰게 만든 것도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휘부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국가 자체가 마비되게 만드는 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정치학과라서 그런지 이 지도부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야. 조직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결국은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리더가 만드는 거거든. 결정과 결단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회사, 조직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국힘 같은 경우도 장동혁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거를 실현 현실화 시켜야 돼. 그게 아무리 뭐 본인이 뭐 옳고 남이 그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거는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는요 다수의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게 정치야. 경제라는 것은 효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이나 많이 나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경제라면, 정치는 뭐냐면 효율 필요 없어. 무조건 규모야, 규모. 예. 무조건 규모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걸 명심하셔야 돼. 일단 우리가 규모를 만들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일단 양이다. 일단 볼륨이다. 키워라.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막 동원해가지고 하지. 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개혁 5개년 계획하고 뭐고 다 옳지 안 옳은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걸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걸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중요한 게 아니야. 정치라는 거는 내가 옳다는 것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든 옳지 않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을. 응?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왜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누가 싫다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응?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뭐 담 쌓고, 어떤 회사도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디 뭐 상무야. 근데 내가 맨날 누구 뭐 얘 싫어서 내보내고 쟤 싫어서 내보내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 회사 가면 그 회사는 항상 안 돼요. 어떤 회사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내 밑에 부장이든 과장이든 누구든 나랑 안 맞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응? 세상에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본부장님만 한다고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거를 내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게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리더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그 리더십이 하메네이인데 그 하메네이를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조직이 그냥 4분의 1 돼버리는 거야. 옛날 유고슬라비아 때 히토가 죽어버리니까 유고가 어떻게 됐어요? 응? 보스니아, 세르비아 뭐 이걸로 다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막 내전도 일어나고 색 난리였잖아 그때. 응? 막 인종으로 서로 죽이고 색 난리였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결국 뭐냐면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을 다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리더인 거예요. 우파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파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좌파보다 내가 잘났다, 쟤 잘났다, 쟤 설국대 나가서 어디 뭐 하버드 나와서 어디 이준석이는 하버드 나왔다고 잘난 척하지, 한동훈이는 서울대 나왔다고 잘난 척하지. 아니 세상에 잘난 놈만 그렇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뭉쳐집니까? 응?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응? 우리는 다 다이아몬드인데 우파는 안 꿰어지니까 목걸이가 안 되는 거고, 좌파들은 뭐야? 무슨 똥걸레 같은 것들 막 무슨 구슬도 유리구슬 같은 그걸 그냥 길바닥에 그냥 쓰레기 같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목걸이를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값어치는 그게 더 나가버린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기느냐 지느냐.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리더의 바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의 역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우파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초반에 그 말씀 드린 거고, 사실 뭐 썸네일에는 제가 이제 이란이 가장 큰 신의 한 수는 하메네이를 그냥 폭살시킨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결국은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 얘기가 결국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핵심. 그리고 내일은 그 리더를 이제 뽑는 날이잖아요. 예? 내일은 잘 빨간색들 다 잘 뽑고, 서울은 오세훈이하고 저기 그 구청장들 빨간색들 다 잘 뽑고, 괜히 뭐 또 실망했다, 얘 하지 마시고 잘 뽑고, 부산은
박형준이 잘 뽑고 대구는 추경호 잘 뽑고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보시는 분들 다 잘해서 좀 화이팅 해주시고 뭐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란의 하메네이를 척살한 게 이번 이란 전쟁을 가장 수월하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 이 전략을 제일 잘 써야 돼요. 무조건 대가리부터 잘라야 돼. 그게 명심하다. 명심해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의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